이 매장들이 진짜 멍청해서 정신이 나가서 마케팅에 500에서 1000만원씩 태울까요? 1000만원 써가지고 5천만원 오를 수 있는데 안 쓰면 바보 아니에요? 마케팅 하기 전에 이게 무조건 돼야 돼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돈도 안 들고 머리 좋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있거든요. 사업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180에서 70만원으로 61% 줄었습니다. 근데 상위 1%의 평균소득 4억 8,600에서 5억 1천만원 부익부 빈익빈이 점차 심해지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식업하면 20-30% 남는다는 말은 옛날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저는 식재료 상승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외식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이 파는 거랑 또 수익을 거기서 남기는 거는 명확히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하고 1년 3개월 동안 지금 뭐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140업체 정도 되고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도 한 50업체 그리고 상담은 3배수로는 상담을 했지 않았을까요? 한 600-700명 상담을 했습니다. 강의 때 만난 분들까지 하면 1000팀 넘죠. 근데 놀라운 게 정산을 매월 똑바로 하시는 사장님들이 10%도 안 됩니다. 왜 이게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제가 정산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무조건 맞다는 거를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저희 정산표거든요. 먼저 첫 번째 시트입니다. 매월 목표 매출을 적습니다. 여기에 목표 매출을 쭉 적고 여기에 실제 매출을 적고 달성률을 매일마다 체크를 합니다. 주별로 체크를 하고 목표 설정, 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달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나면 왜 달성을 했고 왜 달성을 못했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곤 합니다. 이거를 한 달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왼쪽 위에 실제 매출은 얼만데 목표 매출은 얼마다, 달성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월결산으로 넘어가면 하루하루 보시면 1일 카드 매출 얼마, 현금 얼마, 페이 얼마, 계좌이체 얼마, 그래서 합계 얼마, 점심에 객수 얼마, 저녁에 객수 얼마, 할인, 이벤트 금액은 얼마, 그래서 객단가는 얼마, 그리고 이날 네이버 리뷰스 몇 개, 설문조사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좀 꼼꼼하게 남겼어요. 그래야지 객단가 파악이 되고 객단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객단가를 줄이려면 어떻게, 이게 파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점심 객수를 늘리려면, 저녁 객수를 늘리려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체에 대한 인건비는 매출의 몇 퍼센트인지, 식자재는 몇 퍼센트고 주류는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식자재랑 주류랑 합쳐서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인지, 고정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공과금, 유동비, 본사 마케팅, 자체 마케팅, 세금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7% 고정값으로 무조건 돈을 빼놨어요. 왜냐면 이게 매출이 컸기 때문에 쌓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세전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또 전체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여기 일결산 상세 다른 시트에 들어가면 여기 인건비 이제 월급이 있을 거잖아요. 월급을 또 1할로 나눠서 매출에 몇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건비는 몇 퍼센트인데 오늘 몇 퍼센트, 내일 몇 퍼센트, 그러면 이게 마치 미션처럼 매일매일마다 인건비를 관리하게 되고 식자재를 매일마다 관리하게 돼요. 식자재로 마찬가지로 이게 다 거래처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매일마다 어디에서 뭘 시켰는지, 그러면 그날 식자재 비율이 얼만지, 그러면 마지막에 합계 식자재 비율이 나오고요. 그럼 식주류, 고정비, 공과금, 유동비, 심지어는 뭐 쥐더, 세팅지, 알바 구인비, 포스기, 수리 이런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이렇게 넣어놨었습니다. 제가 횟집을 했는데 이게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수율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자재 비율이 어떤 달은 경력자가 맡으면 38%, 35%가 나오고 어떤 달 조금 신경 안 쓰면 막 48%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 뭘 만들었냐, 이게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식자재가 원물 가격이, 특히 해산물은 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로당 지금 광어가 얼마를 하고, 보통 광어는 수율이 얼마가 나와서 이게 뼈무게 제외하면 실제로는 1kg당 37,500원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람당 가격이 1g당 38g이 나온다. 이거를 각각 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이런 해산물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람당 원가를 다 계산을 해놨고요. 이거는 주별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주별로. 이제 참나물 7g에 536원, 콩나물 400g에 571원, 표고버섯 30g 이렇게 정량을 정해놓고 원가가 3,272원이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 해물탕을 29,900원, 23,900원에 팔았으니 원가가 이렇게 10%, 13% 나오는 상품들도 낚싯대로 만들어 놨었고요. 뭐 콘치즈, 이건 찌끼다시입니다. 찌끼다시 원가만 5,200원이 나갔었고요. 이렇게 해놓고 전략들을 여러 가지로 짜는 거죠. 지금 아직 마케팅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건비는 저는 25%가 만점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25%, 그리고 식자재 35%, 도합이 60%가 되면 저는 외식업 만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오늘 하루 전체 몇 인이 왔냐, 이게 저희가 7입이라고 치즈가리비가 인당 하나씩 나가거든요. 치즈가리비가 몇 개가 나갔는지를 계산하면 오늘 하루 몇 인분이 나가는지가 계산이 돼요. 저희가 인분수마다 딱 정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부 다 계단 세트 2인 3인
3인 4인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1인당 정량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수식이 다 돼 있죠. 그래서 만약 60인분이 나갔으면 원가가 73만 9천 원이다. 연어가 6만 3천 원치, 육회가 6만 7천 원치, 수산물, 식자재, 인터넷 발주, 공장 발주가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실제 매출이 얼마고 저희가 연어나 그거를 하루하루 맨날 잡지 않고 전날에 조금 남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전일 재고량을 적어 놓습니다. 이거는 알맹이, 수율, 알맹이를 말하는 거죠. 뼈무제를 제외하고 이것도 여기에 수율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량, 오늘 광어를 2.6kg짜리를 잡았다. 저희는 항상 잡기 전에 다 쟀습니다. 2.6kg를 잡았으면 알맹이 예상이 수율이 보통 우리가 하니까 48%가 나오더라. 그러면 48% 예상 그람수가 나오고요. 그러면 예상 가격,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남은 양을 다 써요. 그러면 오늘 사용한 그 실사용량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기준 사용량 60인분을 팔았으면 이 정도 써야 되는데 연어는 110g 더 썼고 비트 연어는 저희가 530g 덜 썼고 너무 아낀 거죠. 그리고 뭐 육사시미는 또 50g 더 썼고 덜 썼고 더 썼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 점장이 매일마다 이거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야, 두께를 늘려라, 두께를 줄여라. 그리고 저는 매일마다 이거 보면서 최대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건비 퍼센트 그리고 식자재 퍼센트를 맞춰야지만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해야지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부족한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좀 명확하게 돼야 되냐면 매출이 나오는데도 돈이 안 벌리는 매장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마케팅 하기 전에 이게 무조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마케팅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이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나오나 원가가 많이 나오나, 원가가 많이 나오면 줄여야 되고 원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메뉴가 있으면 바꿔야죠. 신메뉴 계속해서 만들면서 원가가 많이 나오는 메뉴, 적게 나오는 메뉴 그거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평균치를 맞추셔야 돼요. 그 싸움입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 노출, 유입, 전환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강의를 하는 거나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거나 배달 매장을 운영하는 거나 여기에서 굳이 나누자면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눌 텐데 일단은 노출이 돼야 되죠. 오프라인에서의 노출은 좋은 상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좋은 입지에 위치하면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좋은 상권에 있더라도 익스테리어가 얼마나 눈길을 끄냐에 따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트래픽 자체가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익스테리어 외에도 앞에 어떤 문구에 배너가 적혀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 또 온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마케팅들도 굉장히 많죠. 뭐 아날로그적인 전단지라든지 장사이신 은현장 대표님처럼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일부러 치킨 냄새를 풍긴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그 다음 온라인으로 한다면 플레이스부터 블로그, 카페, 당근, 인스타, 유튜브, 틱톡, 그리고 저희가 요새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 거죠. 차홍슈라고 중국인 등등 뭐 채널은 수도 없이 많죠. 여기에서 상위 노출되는 거는 그냥 노출입니다. 노출. 결국에 유입 전환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결국에 유입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길 가다가 뭐 쳐다보시고 뭐 눈길 주시고 온라인으로 릴스나 틱톡 보시다가 뭐 쳐다보시고 합니까? 예쁘거나 특이하거나 이색적이거나 화려하거나 눈길 가거나 좋거나 재밌거나 양이 많거나 가성비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댓글에도 몇 번 나왔는데 맛없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상향 평준화 다 됐고 백종원 대표님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레시피 다 알려주고 있는 마당에 저는 맛에 중점을 두면서 장사를 한 적이 없어요. 배달 매장 할 때도 이게 오프라인 강의 때는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냉면이 정말 장사가 잘 됐는데 냉면 육수를 다 끓였거든요. 그거 유튜브에 대박집 냉면 레시피 조회수 탑3 그거 레시피 섞어서 만든 거고요. 덮밥집도 정말 장사 잘 됐죠. 이거는 비밀입니다. 백설 그 소갈비 소스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우할 때도 유튜브 보고 했다는 거, 심지어 개불 잡는 거, 해삼 잡는 것도 잡을 줄 몰라서 유튜브 보고 다 배웠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텐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입이란 게 온라인에서는 클릭이 될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한번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거. 노출은 그냥 쫙 깔아놓는 거. 아직 쳐다보기 전입니다. 쫙 깔아놓는 거고, 유입은 클릭 또는 오프라인에서는 한번 쳐다보게 하는 거. 눈길을 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뭔가 달라야 된다. 그거고, 쳐다봤을 때 저희 가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죠. 전환하는 거는 결국에 뭐 서비스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퀄리티가 어떻고 리뷰가 어떤지 또 니즈에 얼마나 맞췄는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온 오프라인 동일합니다. 결국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만족시켜서 재방문을 얼마나 이끌어내냐, 이게 저는 모든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말로는 쉽지만 사실 장사를 실제로 해보면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문제가 무조건 생기죠. 아까도 질문을 한 분이 주셨는데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가 시키냐. 장사가 잘 되면 손발이 안 맞은 상태에서 오픈 초창기에 웨이팅이 쓰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진짜 울고 싶은 진짜일 때가 많아요. 괜히 손님 받아가지고 이게 막 주방에서도 다 꼬여가지고 메뉴도 안 나오는데 손님들은 화 막 이빠이
나 있지. 그러면 진짜 막 머리만 90도로 인사하고 막 음료수 다 뿌리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렇게 되면 그 손님들 안 오죠. 실망해서 안 온단 말이에요. 또 그거면 그거대로 문제죠. 저희도 오픈한 식당을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이해는 하지만, 장사를 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만 같이 간 동행들은 화를 낼 때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장사는 종합 예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마케팅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노출, 유입, 전환 이 세 가지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프라인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이 온라인 마케팅은 제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식당 매장들 중에 이 집은 플레이팅이 좀 특이한데, 이 집은 메뉴가 좀 특이한데, 이 집은 인테리어가 좀 특이한데, 이 집은 이벤트가 좀 특이한데, 이런 것들을 좀 다 모아놨어요. 이게 상호명, 그리고 주로 찾는 연령대 20대 30대 30대 40대, 그리고 여기 상권이 복합 상권인지 관광지인지 뭐 기타인지 이런 것들을 뭐 주거지인지 오피스 상권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게 쉽죠. 왜냐면 창조의 영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벤치마킹의 영역이잖아요. 결국에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플레이스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한식, 중식, 일식, 술집 여기 몇 개만 보면 서울 맛집에 뭐 일편등심, 홍대 본점, 한우를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팻말 이렇게 예쁘게 해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보면 부산 맛집에 뭐 비빔, 광안점, 여기가 양식 겸 분식 이런 거 파는 데인데 플레이팅을 정갈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고, 이런 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후에 제가 공부방 운영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런 거는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푸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벤트들도 뭐 독특한 이벤트 뭐 없을까? 다른 독특한 데 하는 거 벤치마킹 하시면 되죠. 평일 한정 15,900원에 하이볼 무한 리필 가리비 구이를 리뷰 이벤트나 사이드 메뉴, 매장 이용률 낮은 시간에 해피타임 이런 거 하나 보죠. 친구 추가 시 1,000원 할인, DB 확보 중, 테이블당 4,000원까지 가능. 야, 이런 거 죽이죠. 4명이 오면 4명 다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쉽진 않은데, 예전에 영수증 리뷰할 때 제가 이런 거 많이 해서 한 달에 1,000개 1,500개씩 착착 모아갔었는데, 인테리어 강조 이런 거 뭐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인테리어 예쁜 업체는 차고 넘치죠. 사실 이런 게 뭐 좀 특이한 집이지 않을까. 서부 뭔가 좀 특이하죠. 저 이런 매장이 좋더라고요. 이런 게 저는 진짜 돈도 안 들고 머리 좋다고 생각해요. 바이럴 요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여기 적혀있는 매장들 대부분이 마케팅에도 돈을 태울 줄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플레이팅이 특이한 매장들을 좀 들고 와봤어요. 소문난 마산 아구, 뭐 게다리 아구찜 본점, 구워 삶기, 해우 양산 증산점. 이 말이 되면 아구찜이 어디 이렇게 나와요. 대창이 나오고 고니를 산처럼 쌓아놓고, 소문난 마산 아구도 마찬가지죠. 이걸 누가 아구찜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아구찜찜인데도 불구하고 20대들이 줄을 항상 쓴다는 거예요. 구워 삶기 여기도 불고기 전골인데 참 희한하고 예쁘게 나오죠. 제가 했던 해우 증산점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쁘죠? 이 사진 보고 안 갈 수가 없죠. 20대뿐만 아니라 60대 70대도 예쁜 거 좋아합니다. 신기해 하시고요. 제가 해우 매장 운영할 때 딱 이렇게 상에 내려놓으면 하나하나 음식을 설명드리거든요. 이거는 젤 위에부터 드시면 되고, 광어, 연어, 숭어, 뭐 참돔, 가리비 뭐 쭉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하기 전에 한 30초 기다려야 돼요. 왜? 10대부터 진짜 60대까지 사진 찍는다고 바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아까 24년도 그 트렌드 7번째처럼 SNS 바이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항상 하던 레퍼토리에서는 이게 그 맛집이 되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곤 했는데, 바이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강남 맛집이랑 홍대 맛집의 검색 결과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플레이스 경쟁률도 어마어마한 곳이고, 여기 강남 맛집, 홍대 맛집 상위 노출 시키려면 얼마가 들까요? 네, 맞아요. 한 500에서 1,000만원 듭니다. 5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들고요. 뭐 1,000만원 넘게 쓰는 것도 실제로 봤고, 특히 강남 맛집, 홍대 맛집 그 검색량도 워낙 뛰어나고 상위 노출되면 실제로 매출이 굉장히 늘죠.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게 보통 이렇게 좀 큰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잡고 있는 데들은 방문자 리뷰랑 영수증 리뷰가 이런 데들이 정말 많죠. 이게 뭘 뜻하죠?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붓는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매장들이 진짜 멍청해서 정신이 나가서 마케팅에 500에서 1,000만원씩 태울까요? 중요한 건 효율이죠. 효율만 나오면 안 쓸 이유 없습니까? 안 쓸 이유 없잖아요. 이거를 로아스라고 하거든요. 마케팅 용어로는 보통 커머스 시장, 쇼핑몰 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마케팅 광고 비용을 100만원 태웠을 때 그 광고로 인해서 300만원이 나오면 로아스 300%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로아스만 나오면 광고비를 500만원, 1,000만원 태운다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태워야죠. 이게 1,000만원 써가지고 5,000만원 오를 수 있는데 안 쓰면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퀴즈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거 지금 사진 4개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어딘지 아십니까?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네 매장 다 맞추실 수도 있을 거예요. 던킨 아니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노티드 도넛입니다. 두 번째 매장 어디죠? 성심당 아닙니다. 맞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죠. 세 번째 매장 이거는 여기도 뭐 답이 나오는데 파이브 가이즈. 네 번째 매장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번째 매장 어딜까요? 어이구 바로 맞추시네요. 역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딱 사진만 보면 아시네요. 여기 네 매장 대한민국을 정말 한때는 휩쓸었던, 그리고 지금도 휩쓸고 있는 대표적인 매장들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막 줄 3-4시간 쓰고 막 새벽부터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맛있던가요? 맞아요. 군중 심리인 거죠. 군중 심리. 여기가 결국에는 브랜딩만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브랜딩보다 마케팅이 훨씬 더 잘 붙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무조건 생각해요. 브랜딩 백날 잘 돼봤자 마케팅 안 되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출은 돈 쓰거나 시간 쓰시면 돼요. 플레이스 상위 노출 그거 지금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월간 생량 10만 정도 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유입이 될 것 같습니까 혹시? 10만 명이 검색하면 하루에 보통 한 3,000명 검색하는 거죠. 몇 명 정도 유입이 될까요? 네, 뭐 좀 현실적인 답변들이 나오는데 10만 명 정도 됐을 때 한 500명, 하루에 5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대부분 플레이스 광고는 돌리시잖아요. 플레이스 광고 그런 거를 CPC 광고라고 하죠. 코스트 퍼 클릭, 클릭당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배민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게 클릭, 그것도 CPC 클릭당 빠져나가는 금액이죠. 근데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됐을 때 월에 한 150만원, 200만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CPC 단가가 하루에 500명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200원, 300원대로 낮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나요? 한 달에 200만원을 썼습니다. 나누기 30하면 하루에 66,000원 쓴 거죠. 그럼 제가 아까 500명 들어왔다고 했죠. 500명 들어오는데 한 명 들어오는데 133원 쓴 거예요. 200만원 써서 하루에 500명이 들어왔다면 한 달에 15,000명이죠. 15,000명이 들어오게 한다면 134만. 그러면 우리가 메타 광고를 해도, 당근 광고를 해도, 플레이스 광고를 해도, 파워링크 광고를 해도 이거 CPC 단가가 133원 나올 수 있는 광고는 없기 때문에 플레이스 광고가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플레이스 상위 노출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한 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작은 곳들은 가능해요. 제가 잡고 있는 매장들도 1년 내내 잡고 있는 매장들도 있고요. 경쟁도가 없는 곳들은 애초에 돈 쓰는, 마케팅이 돈 쓰는 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저희가 로아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판을 이해하고 효율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산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정산한 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광고비를 1,000만 원이고 5천만이고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